네, 자, 이번 영상부터는 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좀 살펴보고 그것들의 그 내용과 앞으로의 그 회사에 대한 전망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신문 안에서만 그 뉴스를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컨텐츠적으로 그렇다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게 바로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도 보고서를 뭐 잘 읽거나 보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왔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10% 넘게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문제는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당사 및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치에도 대폭 미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PC 게임도 부진하고요. 특히 엘리온의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서비스가 미미한 수준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주력 게임들이 소폭 감소한 뿐만 아니라 오딘의 4분기 매출액이 10억 원 중반 정도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60%가 급감했다. 60%가 급감했다라는 정도. 네, 그럼 굉장히 많이 수익을 까먹은 거죠. 그래서 라이온하트의 PPA 삼각, 삼각이 아니라 삼각이죠. 삼각 관련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영업이익 있기는 한데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삼각 규모에 따라서. 결론은 이거를 넣어봐야지 안다는 얘기죠. 이 재물을 넣어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지를 보고서를 봐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의 핵심이 매출이 QoQ 대폭 부진,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에 대한 미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만약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부정적 시각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제 허나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상향 요인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가를 12% 정도만 하향을 시키고 단기 베일루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적용시킨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12% 내린 만큼 현재 주가에서 12%가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과거 전고점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얼마 뒤에 이제 1분기에 이제 발표하게 된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전 동그라미 쳐놨고,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약간 다들 좀 그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예 뭐 베타 서비스를 아직 진행 안 한 이제 게임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거. 네, 그래서 뭐 혹은 AR, VR 기반으로 한 이 게임이 좀 잘 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이제 확정론도 아니고 2022년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는 또 이번 연도에 뭐 게임은 많이 내지만 뭐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성공을 할까 뭐 싶습니다. 뭐 게임이라는 건 뭐 까보고 뭐 또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어디서 갑자기 툭 하고 뭐 매출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조금 그 차트를 갖고 왔는데 오늘은 살짝 반등 났어요. 오늘 살짝 반등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74,30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전 영상, 전날의 영상으로 찍으려고 제가 제작을 해놨던 거라서 차트는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만 14% 떨어져요. 14%. 이날만 14% 떨어졌으면 지금 여기 갭 하락돼서 14% 하락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거의 뭐 20% 하락한 것 같네요. 20% 정도. 고점 요 위에서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는 좀 하락한 것 같고, 오늘 그나마 사실 뭐 상승이라 할 수는 없죠. 약간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만 좀 카카오 게임즈 갖고 왔고, 이것이 주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보게 된다면 이때도 한번 굉장히 크게 한번 내린 적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게임주에 대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한번 쭉 올라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떨어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카카오 게임즈는 하락은 좀 면치 못할 수 있는데, 조금 이 주 초부터 좀 세게 그 하락봉을 좀 맞아가지고 과연 이게 뭐 엄청 끝까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사실 그렇게 뭐 판단되는 건 좀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크게 떨어진 부분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뭐 설마 65,000원까지 왔는데 반등이 안 나올까? 뭐 그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조금 카카오 게임즈 65,000원 뭐 요 정도까지도 여러분들 좀 감수를 좀 하시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65,000원 정도에 온다면 제법 매수할 법하죠. 왜냐면 아까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대비해서 50% 넘게 거의 뭐 한 7, 80% 정도 되는 괴리율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65,000원 정도까지만 간다면 카카오 게임즈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굉장히 뭐 탄탄한 회사고 좋은 회사죠. 최근 3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분기에 대한 좀 성적이 안 좋고 3분기는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보다는 성장을 합니다. 작년도 당연히 이제 오딘이라는 이제 강력한 이제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수입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시총 10위권 위에 있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뭐 20위권 위에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
한테는 조금 기대치가 좀 엄하게 좀 적용되는 편인 것 같고, 특히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카카오주, 뭐 삼성가주 이런 주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게 박합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도 야 다음에도 잘 나온다는 보장이 어딨니? 뭐 이런 거라든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피크아웃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항상 제기를 합니다. 반대로 갑자기 좀 소형 종목, 중형 종목 중에서 테마를 탄 종목 중에서는 재무가 좋지 않지만 뭐 수급이 좋다, 성장성이 확인이 되었다, 이런 말들로 뭐 추천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프하게 보는 면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불공평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것 또한 깨는 것이 정말 우량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주가를 반등시킬지, 그 부분이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카카오는 이대로 무너질까에 대해서. 결국에는 돌파구는 아까도 밑에 나왔듯이 NFT라든가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좀 해야 하는데, 뭐 사실 NFT에 대한 거는 뭐 아직 나온 건 없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 페페레드 메타버스 게임이라든가 마모식스 메타커머스 갤럭시티 쇼핑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 사실 아직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암울하겠지만은 매수 포인트는 좀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굉장히 대폭 주가가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보시면 매출의 소폭 미달, 영업이익의 대폭 미달,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결론 이제 자회사로서의 뭔가 이제 그룹을 구축해가고 있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벤처스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로 인해서 일회성 특별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덜어낸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1,600억 정도로 전망치 대비해서 8.6%로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예상치보다는 못 나왔고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크죠. 자, 그랬고 오딘의 전망,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성장주 밸류에이션, 그 다음 상장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주가 하락,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만 합치더라도 각 종목당 15% 정도씩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카카오가 떨어진 건 사실 뭐 떨어진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카카오페이도 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등의 호흡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NFT에 대한 사업성, 클레이튼, 그래서 클레이 코인과 그 다음에 게임 거래에 특화되어 있는 보라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코인 하시게 되면 클레이라든가 보라 코인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들 코인을 거래화폐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엔터 웹툰 커머스 등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7월에 동사가 런칭한 디지털 아트 중심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클립드롭슨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도 예정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아트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 게임즈도 별도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주봉상으로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도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 이게 이제 언제 나온지가 중요하죠. 언제 몸에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김범수 의장이 또 카카오에 관련 그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게 좀 날아갔다 오고 나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언제 갔다 오는가, 그것도 조금 기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시면 꾸준히 성장한 회사이고요. 성장은 해냈지만 4분기 실적이 대폭 감소될 거기 때문에 1,600억 정도 실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여기도 한 1,600억. 그럼 지난 동기 대비해서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600억 정도로 잡으면, 혹은 60억?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위에서 보시면 1,600억 정도. 그럼 많이 떨어졌죠? 역성장했어요. 이 분기도보다. 물론 여긴 성장했지만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카카오는 성장성으로 이제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채우지 못했다 라는 거.
그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까지 좀 다가왔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아무래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카카오에 미리 이제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닌 이제 요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혹은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 특히 여기에 이 달에 요 달에 굉장히 많이 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위험하죠. 사실 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요 구간. 네, 그래서 요때 나오실 때 아마 대응을 못 하셨을 거고, 물 탔었으면은 좀 올라오나 보다라고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좀 곡소리가 좀 나오고, 손실률이 좀 클 것이다. 손실액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카카오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좀 되살아나고 카카오뱅크가 다시 한번 좀 예전에 위용을 좀 되찾는다면 카카오도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신규 사업을 하기 전까진 지주회사의 느낌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